이 챕터 사지 않는 습관 시작하기. 사지 않는 습관으로 생활을 디톡스하자. 최근 미래를 위해 위기 상황에 대비하려고 절약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절약은 잡지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 출연자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돈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상품 비교해서 싸게 사기, A 대신 B를 사서 절약하기와 같은 절약 방법은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널리 알려진 절약 방법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생활 규모를 줄이지 않고 지출만을 억제하려다 보니 여기저기 사소한 부분까지 모으고 모아 한꺼번에 절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약 방법을 다루는 책은 아주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많은 항목을 전부 실천하려면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아주 꼼꼼하고 부지런한 성격이 아닌 이상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 불안과 불만이 만드는 소비 악순환도 절약하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다. 불안한 마음에 절약하는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빈곤한 기분이 들어 스트레스가 잔뜩 쌓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지출을 조금씩 억제하거나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싼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은 성격에 맞지 않으면 실천하기 힘들다. 차라리 절약을 포기하고 사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 사지 않는 것은 어떤 기술도 필요치 않다. 사지 않는 것은 절약보다도 더 돈이 안 새어나간다. 사지 않기만 하면 되므로 복잡한 고민거리가 사라진다. 쉽게 말해 절약이 130을 100으로 낮추는 일이라면 사지 않는 것은 130을 0으로 하는 일이다. 매우 단순하고 알기 쉽지 않은가? 사지 않는다고 하면 욕구를 억누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금욕이 아닌 디톡스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식생활을 즐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음식물의 과도한 섭취는 체내에 과도한 유해물질을 쌓이게 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톡스란 이런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뜻한다. 경제생활도 이와 매우 비슷하다. 체내에 쌓인 유해물질을 내보내기 위해 음식물의 과도한 섭취를 중단하고 디톡스하는 것처럼 몸에 밴 낭비 습관을 없애기 위해 과도한 구매를 중단하고 사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구매하는 일에 크게 의존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돈의 흐름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시야가 넓어져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사지 않는 대신 얻을 수 있는 것. 사지 않으면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당장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정말 필요한 물건은 산다고 해도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는 도구나 즉석 조리식품처럼 시간을 절약해주는 제품을 사지 않으면 그만큼 몸이 수고를 해야 한다. 항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런 물건을 애용하는 사람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과연 바빠서 구매하는 것일까? 구매해서 바쁜 것일까? 아무리 시간을 절약해주는 편리한 물건이라 해도 결국 어떤 처리 과정이나 관리가 필요하다.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모아두어야 하고 세척이 필요할 때도 있으며 보관 장소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쓰레기도 처리해야 한다. 시간을 절약해주는 물건은 이상하게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물건 하나를 집안에 들이려면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함께 늘어난다. 이 과정도 바쁜 사람에게는 시간을 잡아먹는 수고스러운 일이 아닐까? 또한 시간을 절약한다고 패스트푸드나 즉석식품을 자주 먹으면 영양의 불균형으로 건강이 나빠진다. 그러면 값비싼 영양제로 영양을 보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은 이것저것 구매하는 사람보다 가난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토 에코가 쓴 프랑스인의 사치스러운 절약생활이라는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프랑스어에는 가난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이다. 이 책에 따르면 프랑스인은 가난하다고 하지 않고 지금 돈이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 가난은 속성이 아니라 상태에 불과하다는 매우 좋은 표현이다.
실제로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난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실천해 보자. 첫째, 항상 몸차림을 깨끗이 하자. 돈을 들여 치장하라는 뜻이 아니라 깨끗이 세탁한 옷을 잘 다려 입고 피부, 머리카락, 손톱을 청결하게 유지하라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둘째, 항상 쾌활하게 지내자. 기분 좋게 인사하고 밝은 미소를 짓는 사람이 가난뱅이처럼 보이는 일은 거의 없다. 돈을 쓰지 않는데도 불편한 기색 없이 늘 쾌활하게 지내는 사람은 흔치 않아 특이하게도 비칠 수도 있지만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지 않는 습관으로 얻는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돈이 모인다는 것이다. 한 영화 속에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은 자산가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는지 말하는 장면이 있다. 돈을 모으려면 안 쓰면 돼. 현재 가진 돈이 100만 원 뿐이라도 그 돈을 안 쓰면 100만 원이 고스란히 남는 거니까. 이런 인상적인 대사가 나온다. 사지 않는 습관 역시 마찬가지다. 사지 않으면 돈이 모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지 않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일이다. 사지 않아도 편안한 것은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의미다. 모든 것이 돈으로 돌아가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돈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사지 않는 습관을 유지하면 돈이 모인다. 사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다. 돈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신의 체력이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도 돈을 들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주 복잡한 우리 사회에서 돈은 돌아가는 힘이다. 혼자 살다가 뒤늦게 죽음으로 발견된 빈곤층 사람들의 뉴스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돈이면 다 되는 것일까? 화폐 경제가 나타나기 이전 사회에서도 인간은 충분히 살 수 있었다. 돈을 지불하여 다른 사람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아도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존재한다.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사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있고 사회가 있고 돈이 있는 것이다. 순서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만약 돈이 없다면 돈이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돈이 없던 시대처럼 살아보면 어떨까? 우리에게는 돈 없이 살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든 돈을 쓰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자. 어떻게 해서든 돈을 쓰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자. 꽤 재밌고 스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터득한 삶의 지혜는 눈앞에서 금세 사라지는 돈과는 달리 절대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아주 강한 힘을 줄 것이다. 무엇을 사지 않아야 할까? 사지 않는 습관이 이 책의 주제이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고서는 당연히 살아갈 수가 없다. 물과 전기까지 완전히 자급자족하지 않는 한 현대인이 아무것도 사지 않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책에서 말하는 사지 않는다는 것은 최대한 사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사지 않는 습관을 기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재고를 정리하는 일이다. 격리, 유통, 물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재고 정리는 익숙한 일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재고 정리란 일반적으로 작업을 일단 멈추고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의 수를 맞추어 확인한다는 의미이다. 원가를 계산하거나 자산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작업으로 재고를 충실히 관리하면 효율적인 경영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 생활도 회사 경영과 마찬가지다. 재고가 쌓이고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며 폐기하는 제품이 많으면 가게를 제대로 꾸릴 수 없다. 우리 집 어딘가에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공간은 없는지 살펴보자. 집안에 쌓인 재고 파악은 단순히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개수를 조사하여 정리하면 된다. 집안의 물건을 전부 헤아릴 수 없기에 굳이 회사처럼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확인하고 정리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집안을 자주 어지럽히는 물건, 방치하다가 결국 버리는 물건,
자꾸 사들이게 되는 물건, 수납 공간을 늘려야 보관할 수 있는 물건, 구체적으로 이런 물건이 해당한다. 의류, 속옷, 양말, 식기, 조리도구, 문구류, 식품, 건어물, 통조림, 즉석식품 등, 소모품, 세제, 두루마리 휴지, 티슈, 랩 등. 재고조사는 한꺼번에 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메모하면서 조사해보자. 정장 5. 갈색, 갈색 트위드, 남색, 베이지, 짙은 회색. 치마 14. 남색 울, 세미 타이트, 하늘색, 캐멀 컬러, 꽃무늬 플레어.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기재하면 된다. 항목별로 기록하여 일람표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물건을 발견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회사의 재고 정리는 수치를 정확히 계산하여 회사의 상태를 속속들이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만 집에서 하는 재고 정리는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사지 않는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재고를 정리해 두면 새로이 물건을 사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사지 않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재고를 정리한 뒤에는 구입할 필요가 없는 물건을 파악해 본다. 당연히 본인에게 쓸모없는 것을 사지 않아야 한다. 쓸모없다는 것은 생활하는 데 별 필요가 없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람마다 각자 의미 있는 물건과 소중한 것이 다르므로 쓸모가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일은 온전히 자기 몫이다. 쓸데없는 물건을 판단할 때는 쓰레기통에 버렸던 물건들을 떠올리면 답이 나온다. 정말 버려야 할 쓰레기를 제외하고 아직 쓸 수 있거나 일부만 고치면 쓸 수 있는 물건, 혹은 구입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버릴 수밖에 없었던 물건은 무엇인가? 아마도 여행길에서 빈손으로 돌아오기 싫어 억지로 산 기념품,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옷들, 필요한 것 같아 이것저것 골랐으나 잘 쓰지 않는 생활용품 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버려진 물건들이 아깝지 않은가? 금액으로 계산하면 도대체 얼마일까? 그 가격을 합하면 지금 당장 원하는 고가의 물건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버려진 물건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망설여지거나 주더라도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점이다. 중고 매장에는 팔지 못해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이라면 버리지 않고 쓸만할 테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된다. 이번에는 수납장을 열어보자. 냉장고나 창고 속에 몇 개월씩 보관된 식품, 다 쓰기 전에 끊어지고 닳아버린 고무줄, 누렇게 변한 편지지, 한번 입어보고 그대로 옷장에 걸어놓은 옷 등 아직 쓰레기통에 넣지 않았을 뿐 쓰레기와 다름없는 것들이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는 물건들이다. 생활 공간 안에 있어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대개 써보면 편리할 것 같아 구매한 물건일 때가 많다. 청소 도구, 수납용품, 운동기구 등이 대표적인 물품이다. 이런 물건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운동기구를 구매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일은 흔히 일어난다. 재고 정리를 해보면 이런 부분이 확실히 드러난다. 물건이 아니라서 신경 쓰지 않는 것들도 많다. 형태가 없는 상품, 서비스, 오락도 우리가 구매하는 대상이다. 레스토랑 식사, 호텔 숙박, 영화나 연극 관람 등 지금까지 받아온 서비스나 오락 중에서도 불필요한 항목이 없는지 돌이켜보자.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보다 서비스나 오락을 이용할 때 좀 더 관대한 편이다. 물건처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만 이용하기 때문에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금방 잊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골라 들어간 레스토랑, 외관만 멋들어진 온천, 시간을 보내려 잠깐 들른 게임센터, 이런 곳에서 헛된 돈을 쓰지 않는가?
지인의 부탁으로 보장 내용도 잘 모르고 가입한 보험, 휴대전화를 사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할 때 잘 모르고 가입한 부가 서비스도 포함된다. 억지로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범위 내에서 구매하여 손해를 본 서비스나 오락을 헤아려 본다. 과거를 돌아보고 집안을 둘러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종류와 수를 파악하자. 그리고 나서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충동 구매를 조심해야 할 곳. 지금까지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살펴봤으니 이제 어디서 사지 않으면 될지 생각해보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사고 나서 후회하는 물건의 구매 장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저렴한 잡화점. 가격이 저렴한 대형 잡화점에 가보면 상품을 바구니에 자꾸 집어담는 사람이 금방 눈에 띈다. 가격 범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대체로 저렴한 편이므로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쉽게 고르게 되기 때문이다. 평상시 절약하는데 애쓰는 사람이라도 이곳에 오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음껏 사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눈 깜짝할 새에 집안에 물건이 넘친다. 그러면 그 물건을 함부로 다루게 된다. 다시 사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쉽게 버리고 만다. 저렴한 잡화점은 다양한 물건을 조금씩 구매하는데 매우 편리하지만 많이 사고 금방 버리는 악순환에 빠진다면 이곳에서 쇼핑하는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한다. 편의점. 편의점이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편의점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존재다. 도심에서는 불과 수백 미터 간격으로 다른 편의점이 들어설 정도로 편의점 간 경쟁이 치열하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매우 익숙한 장소가 되었다. 특히 젊은이들은 출퇴근이나 통학길에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습관이 있다. 심야의 유난히 밝은 편의점 불빛은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긴다. 편의점에서 큰돈을 쓰는 일은 거의 없지만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들러 조금씩 쓰다 보면 상당한 지출이 발생한다. 현재 젊은이들은 알게 모르게 편의점에 중독되어 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인 중에 대기업에 근무하는 한 남성은 고급 제품만을 선호하지만 편의점에 중독되어 거의 365일 습관적으로 들락거렸다고 한다. 결국 알뜰한 부인을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 저축한 돈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분명 편의점은 편리한 존재이며 점포 위치에 따라서 동네 주민들의 쉼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게 출입하다 보면 내 지인처럼 지갑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돈이 술술 새어나가는 상태가 된다. 대형 할인 매장. 이런 곳에는 물품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어떤 종류의 물건도 손에 넣을 수 있다. 먼 거리에서 자동차를 타고 오는 고객도 많다. 그러다 보니 한 매장에서 가구부터 생활용품까지 한꺼번에 사들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데 전문점이 아닌 이런 매장에서 취급하는 가구나 생활용품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만큼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제품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구매했다가 바꿀 기회가 없어 그냥 두고 쓰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사용하는 내내 제품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인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DIY 용품이나 재료, 소모품을 제외한 물건들을 살 때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자. 통신 판매, 홈쇼핑. 통신 판매는 카탈로그,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바빠서 쇼핑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나 직원을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구매 방식이다. 특히 인터넷 경매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통신 판매를 통한 쇼핑에는 문제점이 있다. 주문했던 상품의 실물을 보고 예상과 전혀 달라 실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실물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통신 판매에서 이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물론 양심적인 판매처는 고객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품이나 교환을 해준다. 하지만 반품 비용은 고객 본인 부담일 때가 많고
일단 개봉하면 다시 포장하기 어려운 제품도 있다. 쇼핑할 시간을 아끼려고 통신 판매로 구매했는데 반품하는데 그 몇 배가 되는 수고를 들여야 한다. 물론 통신 판매로만 살 수 있는 멋진 상품도 많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화 한 통, 클릭 한 번으로 구매하는 통신 판매의 간편함이다. 이때는 꼼꼼하게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앤세일. 유명 백화점 고급 뷰티크 전문 매장에서는 1년에 몇 차례 박앤세일을 한다. 평상시에는 쉽게 손대지 못할 값비싼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당연히 쇼핑 욕구가 치솟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박앤세일 특유의 열기에 휩쓸려 반값이니까 하나 살 가격으로 두 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예정에도 없던 제품까지 구매하면 쓸데없는 물건을 집안에 하나 더 늘리는 셈이 된다.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세일 기간이 아닐 때 조용한 매장에 가서 정말 괜찮은 물건인지 찬찬히 살펴보고 직원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할인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자. 세일 기간보다 조금 비싸게 살지라도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두고두고 소중히 사용하게 된다. 이런 방식이 결국에는 이득이 아닐까?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체인 음식점. 물건 구매와는 다르지만 음식 또한 음식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동이다. 바쁜 사람이나 혼자 사는 사람에게 외식은 거의 매일 겪는 생활의 일부분이다. 외식이 잦은 사람에게 전국 어디에나 있는 체인점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매장에서 제공되는 메뉴 대부분은 중앙 조리 과정에서 조리된 제품을 가져다가 데워서 손님상에 내놓는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가정에서 외식할 기회는 지금보다 매우 적었다. 한 달에 겨우 한두 번 정도 허락된 특별한 일이었다. 외식할 만한 음식점도 별로 다양하지 않았다. 그래도 음식점 대부분은 개인이 경영하는 곳으로 독자적인 맛을 지니고 있었고 지역 고객을 소중히 생각했다. 똑같은 돈을 내고 외식한다면 전국 어디에나 있는 특색 없는 매장보다 특정 지역에만 있는 가게에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요리를 먹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한 구매 행위가 좀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 교외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국도를 따라 들어선 대형 쇼핑몰은 자동차 몇천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오랜 불경기에도 굴하지 않고 곳곳에 매장이 생겨나고 있다. 대형 슈퍼를 중심으로 물품과 음식을 판매하고 각종 서비스와 다양한 업태를 포함하는 이런 쇼핑몰에 일단 들어가면 온종일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어느 휴일 아침 늦게 일어난 가족이 수수한 운동복 차림으로 레저용 차를 타고 그곳에 간다. 잡화점에 가서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고 게임센터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적당한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집에 돌아온다. 구매자들의 이러한 소비 패턴 덕분에 대형 쇼핑몰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소비 패턴은 위화감을 조성시킨다.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돈을 모두 쏟아붓게 하는 시스템처럼 느껴진다. 마치 세상에서 돌고 도는 돈을 회수하기 위한 장치 같다. 미리 정해진 돈의 흐름 속에 우리는 짜맞춰진 부품 신세가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소비에 주의해야 하는 장소를 알아보았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헤아려 보자.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만족을 얻었는가? 충동 구매에 유의해야 할 곳의 공통점. 앞에서 제시한 장소의 공통점은 바로 사람이 적다는 것이다. 손님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직원 수가 적다는 뜻이다. 이런 매장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점원만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점원에게 질문하기도 힘들고 질문할 점원을 찾았다고 해도 상품 지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일 때도 있다. 마치 일단 무조건 사고 불만이 있으면 반품해 라고 말하는 것 같다. 참고로 직원 수가 적은 매장은 진열장이 난잡한 데다가 가격도 알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안면이 있는 직원이 없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물론 의욕적이고 우수한 점원도 있고 친절한 대응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직원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친절한 모습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매뉴얼에 따른 것이며 직원에게 주어진 재량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게다가 고용 형태가 유동적이므로 오랫동안 정착하는 일이 드문 까닭에 판매처나 상품을 상세히 알고 있는 직원이 거의 없다. 결국 사람이 적은 가게란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곳을 말한다. 최근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화로 소통하지 않고 단순히 돈과 물건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예전보다 무엇이든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아무리 쇼핑해도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 들 때가 많다. 소통이 없는 구매 행위 자체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앞에서 제시한 장소들은 잘 활용하면 편리하겠지만 일단은 그곳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보고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쇼핑 방법을 돌이켜보자.